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리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셨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 추천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잘 쓰고 있는 브러쉬 종류가 진짜 많은데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도 있고 또 일반 소비자들은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고퀄리티 브러쉬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르브아 브러쉬입니다. 홍대에 있는 브러쉬 매장에서 저는 직접 구매를 하였고, 제가 한 8, 9년 전부터 쓰고 있는 제품도 있고 이번에 가서 새롭게 구매한 제품도 있어요. 좀 추려서 그래도 좀 많지만 잘 쓰고 있는 제품들, 활용법들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얼굴에 설명하기보다는 진짜 고객님들 사용하는 방법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델로 우리 고유명사 몽 PD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D님! 네, 우리 모델로 PD님을 모셔왔는데요. PD님이 미용실 갈 주기가 조금 늦어져서 지금 머리가 많이 손질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소개할 브러쉬들인데요. 제가 브러쉬를 선정한 기준은 어느 브랜드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모질이나 형태 말고 르브아 브러쉬에서 사면 좋을 법할 그런 조금 독특한 활용도가 좋은 애들로 추려왔고, 구매처는 제일 좋은 건 매장에, 홍대에 있는 매장에 직접 가서 다양한 브러쉬 설명 들으시면서 구매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좋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소개해드린 브러쉬가 온라인에 없을 수도 있는 점. 근데 내가 꼭 이거를 온라인에서 사야 되겠다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제품명 그 품번 캡처해서 르브아 브러쉬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 됩니다. 그치만 DM으로 판매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공식 판매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그거 참고해서 들어가 볼게요. 제가 PD님을 정말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순서대로 브러쉬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토너로 한번 피부결을 정돈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이런 에센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곤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스킨케어 브러쉬예요. 131S 좀 큰 타입이고요. 131M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반 정도 되는 스킨 브러쉬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손이 잘 안 가고 대부분 이렇게 큰 거를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에센스, 주르르르 흐르는 에센스 타입을 스킨케어 브러쉬에 먹여서 내 손을 대신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뭔가 김에 참기름 바르듯이 스킨케어 용으로 사용을 해주시는데, 요거로 이렇게 에센스 타입, 로션 타입, 그리고 너무 꾸덕하지 않은 뭐 선크림까지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매일매일 이렇게 고객님들께 스킨케어를 해드려요. 그러면 손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스킨케어 브러쉬를 사용을 하냐? 일단은 양을 아주 균일하고 고르게 도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손에는 기본적으로 열이 있잖아요. 여름이어서 더 손이 뜨거워질 텐데 내 뜨거운 손이 얼굴에 닿게 되면은 이 열이 얼굴에 전도가 되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화장이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도 있고, 손보다 브러쉬가 기초를 흡수하는 양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균일하게 발라주면서 뱉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잘 기초를 발라줄 수 있어서 저는 손보다는 브러쉬를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뭐 저거로 이렇게 로션 같은 것도 그냥 사용 순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에센스 쓰고 그대로 이런 묽은 로션 있죠? 꾸덕하지 않은 거. 이렇게 로션까지 발라주고, 이때 브러쉬 외에 딱 하나 제가 더 소개해드리는 게 정말 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이 검정색 라텍스 스펀지예요. 물을 묻히고 물기가 없이 꽉 짜서 이렇게 좀 수분감 있게 유연하게 사용하는 스펀지인데, 이 제품도 르브아 제품이고 제가 이거는 갈 때마다 몇십 개씩 쟁여서 지금까지 최소 몇백 개를 사용했을 정도로 정말 저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템이에요. 이렇게 기초를 바른 다음에 번들번들하게 남아있는 유분기들이나 수분기들 있죠. 겉돌면은 베이스가 뭉치잖아요. 그럴 때 두들겨주는 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외곽이나 관자놀이 쪽에 좀 많이 남아있으면 살짝 걷어가주는 용으로도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스킨케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도포를 해준 다음에 마무리는 꼭 이 검정 스펀지로 무조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은 온라인 몰에 없어요. 그래서 매장 가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DM으로 구매를 하시는데, 만약에 한번 구매를 하신다 싶으면은 요거는 무조건 여러 개 쟁이시길 바랄게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하나에 뭐 한 2,000원 정도 하나? 근데 진짜 여러 번 빨고 써도 될 정도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스펀지까지 해서 기초를 맞췄고요. 선크림도 똑같이 이렇게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주고 스펀지로 두들겨주면 돼요. 얘는 좀 빨리 하고 생략할게요. 선크림까지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잖아요.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건, 만약에 톤업 베이스를 파데 전에 쓴다 하면은 이런 액체 타입 톤업 베이스까지 선크림 바르고 다음에 이 스킨케어 브러쉬 이용해서 도포하고 스펀지로 두들겨 주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부터는 다른 툴이 들어가는데,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해서 가장 만족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 약간 뭐가 빽빽한 파운데이션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데를 사용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 쿠션 쓰실 때도 쿠션 퍼프는 균일하게 양 조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데 브러쉬로 이렇게 먹여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그냥 쭉쭉 밀어가지고 밀착시키고, 이 브러쉬 툴로 이렇게 두들겨서 밀착을 시켜주셔도 돼요. 제가 요즘에 진짜 이것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일단 브러쉬 모질이 되게 부드럽고 크기 때문에 한 번 스쳐 지나가면은 베이스가 금방 끝날 정도로 베이스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이런 빽빽한 모공 브러쉬는 모공 사이사이를 잘 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굴곡진 콧망울도 이런 식으로 스냅을 사용해서 잘 메꿔주면은 되게 매끄러운 피부 표현이 빠르게 연출이 돼요. 진짜 이런 빽빽한 모공 브러쉬가 자칫하면 두껍게 발리는데, 얘는 커팅이 이렇게 사선으로 잘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얼굴 굴곡 따라서 잘 밀려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그리고 광택감 있게 베이스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 샀다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제가 제품명을 모르겠어서 문의를 한 상태인데, 답이 오면은 영상에 기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얇게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쿠션을 발라봤고요. 이제 눈썹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눈썹 사용할 때 보통 이런 스크류 브러쉬 사용하시고, 제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통통하고 좀 동글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사이사이를 섀도우로 채워주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라벨이 다 지워져서 제가 정보를 못 알려드렸거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다 정보 알려드리고 싶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비슷한 것들을 샀습니다. 이렇게 비슷하죠? 둘 다 약간 동글납작한? 그래서 제가 이 눈썹용으로 사용할 브러쉬는 BF307G고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아이브로우 제품 사면 이 뒤에 스크류 브러쉬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장되어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하나쯤 그냥 이렇게 따로 가지고 계시면 이것도 되게 오래 쓰거든요.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꺾어서 눈썹 결 정리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눈썹 정리하고 남아있는 털 같은 거 여기 찌끄레기를 털어줄 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때 같이 사시면 오래오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썹을 엄청 막 선명하게 선지게 안 그리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타입의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눈썹용 이런 뭐 섀도우 같은 것들을 한쪽 면적에 묻혀서 비어있는 공간에 그냥 툭툭툭툭툭툭 올려주세요. 피디님은 눈썹 숱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숱이 없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간편하게 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뭉친 데는 또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주고, 또 뭐 눈썹 정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 애들 빗어주고 길이 다듬어 준 다음에 털 같은 거 이렇게 살짝 흩어주기 되게 좋아요. 원래는 이 눈썹 브러쉬가 아이섀도우용이에요. 그래서 섀도우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눈썹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섀도우용 베이스 브러쉬 소개해드리는데요. 3413G예요. 얘는 다람쥐모 브러쉬인데 뭐 이런 넓적한 브러쉬는 사실 어디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하나 더 구매를 해봤고, 실제로 저는 이렇게 넓적한 형태의 다람쥐모 브러쉬를 좀 좋아해서 크기는 다르지만 비슷한 아이들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베이스 컬러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양 조절해 주시고 그냥 눈두덩이에 톡톡톡톡 두들겨서 이렇게 펼쳐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베이스 섀도우 눈가에 올려주실 때 쓰시면 돼요. 일단 부드럽고 천연모 자체가 밀착이 잘 돼서 가루 날림이 좀 적어요. 그리고 뭉침 없이 잘 펴발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베이스 브러쉬는 가장 필수로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 언제나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쯤 더 있어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눈썹 브러쉬 같은 걸로 언더는 여기 언더에 올려주기에 사이즈가 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더에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아이 브러쉬 3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가장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라이너 가이드 그려줄 브러쉬 5604B1, 그다음에 애교살 그림자용 브러쉬 6904C, 그리고 애교살 볼륨 넣어주는 3905C, 이 3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5604B1 요거로 이렇게 아이라인 컬러를 잘 묻혀서 굉장히 모양이 좀 샤프하거든요. 모양이 되게 샤프하고 딱 날렵하게 빠져요. 그래서 얘는 인조모가 아닌데도 모양이 깨끗해서 좋더라고요. 아이라인 가이드를 한번 날렵하게 딱 잡아줄 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라인 가이드를 잡아주고, 그리고 애교살 조금 밝은 컬러, 이렇게 밝은 거 살짝 섞어서, 피디님 진짜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딱 이게 애교살 그리는 용으로 애교살 컨실러로 이렇게 애교살 밑작업을 한번 하고, 내 얼굴에 할 걸 그랬어? 만약에 애교살에 살짝 볼륨감을 넣기 위해서 뭐 쉬머한 걸 쓰거나 컬러를 넣을 때 애교살 크기에 정말 딱 알맞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게 단단한 재질의 황모여서 진짜 밀착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발색도 엄청 잘 돼요. 395C예요.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주기에 정말 이게 진짜 완벽한 사이즈와 모양이거든요. 약간 동글동글한 원통형인데 694C, 조금 진한 컬러를 눈웃음 살짝, 그럼 이렇게 그림자 나오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기가 딱 좋아요. 그리고 같은 걸로 그냥 별다른 섀도우 안 하고 휴지 같은 데 털어서 쓰시거나 해서 삼각존 채우기에도 괜찮거든요. 딱 사이즈가 이게 잘 들어가는 작고 디테일한 사이즈여서 삼각존 채워주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 브러쉬 3종 완성이고요. 지금 르부아 브러쉬는 이 오른쪽에 피카소 브러쉬랑 좀 모양이 흡사해요. 원통형 피카소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피카소 제품 그냥 저렴이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브러쉬는 사실 제가 르부아 말고도 다른 브랜드 걸 많이 써서 딱 요 정도 3가지만 추천을 드리고, 이제 페이스 브러쉬로 들어갈게요. 페이스 브러쉬는 진짜 르부아 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전 브러쉬 중에서도 페이스 브러쉬를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류가 진짜 많은데 먼저 페이스 브러쉬의 가장 역작, 진짜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브러쉬 다 통틀어서 하나만 사야 된다 하면은 요걸 사세요 하실 정도로 이거 진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F22OL이라는 브러쉬고요. 요런 브러쉬인데 저는 똑같은 거를 2개나 가지고 왔어요. 얘가 천연모인데 진짜 유용한 게 뭐냐면 딱 그 포인트 블러셔 브러쉬로 쓰기에 정말 적합한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베이크드 타입의 구워져 있는 치크팝 같은 블러셔 사용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발색 잘 되는 거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진짜 발색이 잘 돼요. 이렇게 충분히 양을 묻히면 여기에 묻어져 나오거든요. 양 조절하시고
볼 부분에 통통통통 제가 오늘 좀 많이 발라보는 거예요.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리면 발색 진짜 잘 되죠? 뭐가 다르냐면 비슷한 크기인데 얘는 인조모 테무에서 산 브러쉬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품 정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사실 좀 별로예요. 그냥 사이즈가 괜찮아서 쓰고 있었는데 이런 형태 브러쉬 필요하다 하면은 다 이거로 통일하셔도 됩니다. 제가 동일한 거를 반대쪽에 이 인조모, 테무산 인조모로 한번 발라볼게요. 똑같이 묻어져 나오고 양 조절해서 비교해보시면은 같은 양을 발랐는데도 이 르부아 천연무 브러쉬가 발색이 훨씬 더 잘 되고 이쪽은 발색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뭉치기도 쉽거든요, 인조모 브러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누드팝, 치크팝 사용하고 계신다 하시면 이거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치크팝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파우더 타입 블러셔 브러쉬 다 사용하셔도 돼요. 사이즈가 너무 괜찮아서 딱 볼에 포인트 주기 좋은 블러셔 브러쉬 크기거든요. 이렇게 가루 타입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이걸 털었어요. 털고 또 어떤 거에 소개를 드리자면은 파우더 편 영상에서 제가 파우더 브러쉬로 썼을 때 질문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우더 브러쉬도 다 이 르부아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드린 이유도 있어요. 이건 또 따로 쓸 거야. 이런 루스 파우더 있죠? 루스 파우더나 아니면 뭐 베이크드 타입 무슨 파우더든 다 상관없어요. 얘를 먹여줘요. 잘 먹이고 양 조절 해주시고 제가 항상 쓰는 이 나비존 모공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빽빽한 동글동글한 브러쉬 원래 이걸로 이렇게 모공을 메꿔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하셔도 돼요. 이거 정샘물 제품인가 그러는데 아마 비매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로 그냥 한 번에 사선 커팅이기 때문에 훨씬 피부에 이렇게 수직으로 닿지 않아도 내 손목이 훨씬 더 편안하게 핸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꺾어가면서도 파우더 처리가 되고 그리고 팔자에 들어가는 사이즈로도 기가 막혀요. 이런 식으로. 여기만 바로 뽀얗게 블러 처리됐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피디님이 이쪽은 좀 모공이랑 팔자가 드러나다가 여긴 지금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파우더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쪽 잠깐 커버를 블러셔를 또 해놓을게요. 제가 두 개를 지금 드렸잖아요. 사실 맘 같아서는 파우더용 블러셔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크림 타입 블러셔용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싶거든요. 저도 다음에 가면은 하나 더 살 예정이에요. 우리 크림 블러셔 진짜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크림 블러셔 사용법 영상에 점점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도구가 커지면 균일하게 블렌딩이 어려우니 이렇게 필리밀리 811 브러쉬처럼 작은 걸로 펴서 블렌딩 해가지고 올려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는 이 르부아 브러쉬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사용을 해서 균일하게 발색이 어렵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벽면에 이렇게 긁어서 충분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묻어놔요. 그리고 뭐 양 조절 조금 해주시고 블러셔에 콩콩콩 올려주면은 그 어떤 걸 사용할 때보다 훨씬 쉽고 별도의 스펀지 없이도 사실 블렌딩이 잘 되고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얘가 천연무 브러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림 타입 블러셔 올려줄 때도 진짜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고 조금 나는 뭔가 밀착이 필요하다 하면은 뭐 에어퍼프 같은 걸로 살짝만 더 두들겨주면은 여러분들 진짜 크림 블러셔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괜찮은 브러쉬입니다. 크림 블러셔용 브러쉬에 이 비오브 브러쉬가 유명한데 이것도 저는 좀 컸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원조격으로 르부아에서 더 큰 브러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컸어요. 근데 진짜 너무 딱 괜찮은 사이즈가 나와서 이거 F225L 이 브러쉬 여러분 무조건 얘는 2개 이상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자요? 그러면 이제 블러셔 브러쉬 하나 더 같은 형태인데 좀 더 큰 사이즈예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앞에 포인트용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나서 좀 이렇게 어두운 쉐딩 같은 컬러를 묻혀주세요. 묻히고 광대에서부터 C존을 살짝 눌러줘요.
그러면은 이 광대 쪽 여백이 좀 줄어 보이면서 얼굴이 작아지거든요. 저는 이 용도로는 항상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에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앞에 블러셔 브러쉬는 무조건 구애를 하시고 이 사이드용 브러쉬는 그냥 선택사항으로 추천드릴게요. 이게 사이즈가 딱이에요. 이렇게. 광대 굴곡에 맞춰서 발색도 되게 잘 되고 나는 얼굴이 크다. 그래서 아까 블러셔 브러쉬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로 블러셔도 돼요. 이제 블러셔까지 했고 파우더 처리하고 쉐딩을 들어갈 건데요. 우리 콧대 블러셔는 이 만능 요물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하나 더 그냥 이거는 필수 구매는 아닌데 그냥 제가 너무 좋아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원통형이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썼던 이 필리밀리의 대빵 브러쉬 882호 브러쉬의 약간 미니미 버전.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써줄 때는 이렇게 큰 거 하지만 이렇게 작은 거는 이렇게 굴려가면서 약간 파우더를 섬세하게 진짜 부드럽죠, 피디님? 잘 것 같죠? 섬세하게 올려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하나쯤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사실 파우더 브러쉬는 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종류별로 다 쓰거든요. 기분이가 좋아서. 근데 얘는 지금 네이밍 호수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 루스 파우더를 먹여줘요. 그리고 뭐 역시나 여러분들이 할 만한 파우더 해주는 위치에 이렇게 쓸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굴려주셔도 되고 훌렁훌렁하고 커팅이 이 원통형으로 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을 조금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번 터치를 할 수가 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이렇게 원통형 파우더 브러쉬랑 뭐 이렇게 약간 납작한 파우더 브러쉬랑 뭐가 더 이점이 있냐고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파우더 브러쉬는 뭘 쓰냐에 따라 다 상관이 없는데 납작한 거는 면적을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곳을 이렇게 타깃해서 눌러주기가 좋아요. 좀 더 압력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밀착을 시켜주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고 둥글둥글한 거는 쓸어주거나 굴려줘서 훨씬 힘을 많이 안 주고 이렇게 꽉꽉 누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얹어주듯이 사용하겠다. 최대한 파우더를 정말 건조하지 않게 쓰겠다 할 때는 저는 원통형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얹어주듯이 할 때는 원통형, 내가 진짜 팔자 같은 데를 진짜 이런 데 막 빡빡빡빡 눌러주겠다 하면은 약간 이렇게 플랫한 타입을 쓰고는 해요. 얼굴 외곽은 이런 분첩이 최고예요.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드는 브러쉬를 하나 또 구매를 했어요. 얘는 얼굴 외곽 쉐딩 브러쉬인데요. F238QF. 제가 원래는 필리밀리 855번 브러쉬를 이게 아마 옛날에 웨이크메이크 쉐딩 사면 증정용으로 나왔던 건데 지금 단독으로 똑같은 건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태, 붓제쿨 형태의 쉐딩 브러쉬를 너무 좋아해서 얘를 계속 썼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잘 만들어져 있긴 했는데 인조모여서 가끔 이런 데가 좀 기초가 엉겨 있으면 딱 뭉치더라고요. 그리고 블렌딩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천연모는 훨씬 더 부드럽고 수채화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쉐딩을 넓적한 면적에 묻혀요. 묻혀서 블렌딩을 하고 왜 이런 납작한 형태의 붓제코를 쓰느냐, 요 턱 밑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투턱 부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깎아주기에 이 원통형이 최고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고개 싹 했을 때 여기 싹 들어가죠, 그림자. 진짜 대박이죠. 반대쪽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 부분에 아주 그림자가 싹 들어가요. 근데 정말 뭉침 없이 균일하게 이렇게 남은 양을 아래로 쓸어줘도 되고 내가 얼굴에 옆면적을 쓸어주겠어 할 때는 그냥 똑같이 내가 파우더 타입 쉐딩 브러쉬 쓸 때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면적을 사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샀던 르부아 브러쉬인데 이거 제품명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넓은 걸로 얼굴에 이 면적을 깎아주는 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이것도 좋기는 한데 요즘에는 좀 더 섬세하게 이런 원통형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 쉐딩 중요하잖아요. 코 쉐딩은 무려 3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에 나는 코 쉐딩의 초보다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역시 제일 쉬운 게 이런 동글동글한 원통형이 쉬워요. 8520G이고요.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는 모양을 잡고 싶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3412GA 이렇게 약간 사선형.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진짜 코 조각에 미친 사람이다 하면은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더
더 뭐가 작고 빳빳한 타입인 H487F 이렇게 세 가지 추천을 드리고, 일단 원통형은 쉐입이 어떻든 가장 동글동글 블렌딩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초보자분들께 좋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양 면적을 다 사용을 해서 쉐딩을 묻혀주시고, 우리 PD님의 코가 여기가 좀 통통하잖아요. 여기를 통통통통 해주고 쓸어주세요. 반대쪽 안 쓴 면적으로 돌려서 코 벽을 통통통통 해주고 쓸고, 부족하다 한 번 더 묻혀서 코끝 해서 코를 만들어주고, 눈 앞머리 쪽도 그냥 이렇게 둥글 하고 아이홀 둥글 하고 이렇게 해주기 되게 편해요. 왜냐면은 커팅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뭐 할 게 없어요. 뭉치지 않거든요. 커팅만 잘 되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제가 원래는 요 맥 브러쉬를 코 쉐딩용으로 썼는데 240S? 요거는 가격대가 인조모인데도 불구하고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천연모로 구매를 해왔고, 사이즈도 더 작고 커팅도 훨씬 균일해서 이 맥보다 르브아께 훨씬 좋아요. 그리고 사선 타입은 좀 더 내가 디테일하게 코를 만들어주고 싶을 때 뭐 이 코 벽 쪽을 나는 좀 더 세밀하게 파고 싶어. 이런 식으로 코끝도 조금 더 세밀하게 파고 싶어. 아니면 뭐 콧대 쪽 이런 식으로 더 내가 진짜 확실하게 쉐입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사선을 주로 저는 같이 써요. 그래서 먼저는 코가 좀 통통하다 싶으면은 이 동글동글한 타입으로 전체적인 코 쉐입을 좀 작아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선 타입으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교정을 해주고, 거기서 내가 더 필요하다 그럼 진짜 진한 거를 이렇게 딱 묻혀서 정말 확실하게 나는 코 쉐딩을 넣어주고 싶다 할 때는 더 국소 부위에 더 힘이 있는 브러쉬로 이 H487F 이런 걸로 코도 끊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작은 브러쉬일수록 더 고수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하실 거고, 정 안 된다 싶으면은 이 사선 브러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콧대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똥손이야, 그래서 난 정말 그냥 디테일 말고 전체적으로만 잡아줄래 하면 원통형, 나는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 하면은 사선형, 거기에 나는 진짜 코 쉐딩에 미친 사람이야 하면은 더 작은 것까지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디테일을 책임지는 하이라이터와 마무리용 브러쉬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피부 표현에 도른 자 아니니까 정말 피부 표현 집착 광공인데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터용 브러쉬가 이렇게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사실 필요는 없고 하나하나 흥미있는 것만 구매하시면 요거는 정말 디테일한 한 끗 차이가 됩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는 본 적 없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거든요. 이게 원통형인데 끝에는 사선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언제 쓰면 딱 좋냐, 요 블러셔를 우리가 예쁘게 앞에다가 딱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 좀 쉬머하게 광대에 좀 펄감 있는 블러셔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를 마무리 때, 저는 항상 마무리 한 끗을 올려줄 때 이렇게 쓰거든요. 통통통통통통 딱 광대 제일 높은 지점에 쉬머한 블러셔를 얹어줄 때 너무 예뻐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까지 쉬머하지 않아도 내가 블러셔를 깔아놓고 조금 색감을 더 넣고 싶은데 그 영역이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할 때 그냥 일반 블러셔, 포인트용 블러셔로 영역이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통통통통 이런 식으로 너무 쓸지 말고 통통통통하고 마무리 때 살짝만 블렌딩 해주는 정도로 올려주기에 굉장히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한 번 더 빵긋 웃었을 때 이 앞광대에 하이라이터 처리해주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면은 블러셔 사용했던 그대로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블러셔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아주 이 커팅과 사이즈가 기가 막힌 형태의 브러쉬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모양이 정교해서 이거는 정말 제가 퀄리티 높이는 메이크업 할 때 한 끗으로 마지막에 딱 들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시기 좋을 것 같은 하이라이터용 브러쉬예요. 요즘에 하이라이터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길이가 좀 더 길고 약간 훌렁훌렁 이렇게 훌렁훌렁 힘이 좀 없는 브러쉬는 전체적으로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길이감이 더 짧고 조금 더 이렇게 빳빳하게 힘이 있으면 원하는 면적을 타깃해서 딱 넣어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콧대 하이라이터를 넣겠어. 딱
콧대에만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코끝을 정말 이 브러쉬 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거나 뭐 이것도 사실 뭐 어떻게 쓰든 다 돼요. 이렇게 시전도 되고 뭐 입술 산도 되고 턱도 되고 눈썹 밑도 되고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브러쉬고 얘는 좀 더 훌렁훌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라메르시의 하이라이터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살살살살 묻혀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국소 부위에 하기에는 힘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진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뭐 이렇게 이마나 진짜 힘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얼굴에 약간 빛을 넣어주는 양감 처리를 해주기에도 좋고 역시나 파우더 처리해도 괜찮고 그리고 뭐 이걸로 약간 블러셔 같은 거 이렇게 블러셔도 아주 내추럴하게 표현하기에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괜찮고 다 괜찮은 브러쉬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여러분들 자유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적 하이라이터 줄 때 정말 훌렁훌렁훌렁훌렁 이런 식으로 하기에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터 쓸어주는 용으로 이거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F220IF. 얘는 역시나 좀 얇은 형태로 이렇게 반달 타입을 좀 반으로 나눠놓은 것 같은 얘도 되게 훌렁훌렁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블러셔 진짜 수채화처럼 맑게 쓰기에도 괜찮고 하이라이트를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면적으로 눕혀서 했지만 이번엔 세워서 브러쉬 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전체적으로 쓸어주면서 혈색이나 양감을 넣어주기에 좋은 브러쉬예요. 이 비슷한 형태로 필리밀리 S의 886 브러쉬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필리밀리 거는 인조모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튕겨요. 그래서 훨씬 더 밀착감 있고 더 부드럽게 스미듯이 발리는 거는 천연모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의 마지막으로 이 부채꼴 형태인데 굉장히 타이니하죠? 조그맣죠? 얘가 청설모 브러쉬인가? 이 까만색 브러쉬가? 근데 저는 이 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적당하게 힘도 있으면서 밀착감 있게 발색이 잘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명확하게 이렇게 콧대 우리 PD님 오늘 싸이보고 된다. 콧대에 상상상상 넣어주는 거 당연히 되고 요거는 코끝을 주로 많이 써요. 코끝에 이 면적 끝을 이렇게 굴리듯이 비비듯이 굴리듯이 이렇게 해서 코끝에 하이라이터를 싹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 눈 앞머리 쪽 세워서 이렇게 넣어주거나 역시나 광대에 이렇게 비비듯이 올려주기에도 진짜 이거 발색이 대박이거든요. 어떤 브러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힘있게 얘는 들어가요. 이렇게 힘있게. 내가 좀 더 잘 보이는 색깔로 한번 해볼게. 하이라이터가 왜 빡 안 되지 할 때는 브러쉬 문제일 때도 있어요. 날리지 않는 천연모 브러쉬 사용이 중요하고요. 정말 그냥 빡 하고 발색을 미친 듯이 올려줄 때. 보이죠? 내가 원하는 타겟한데 한번 얼굴 굴려볼래요? 이렇게. 아이돌들 여기에 하이라이터 많이 넣잖아요. 날리지 않고 이 면적을 밀착시켜서 비비듯이 넣어줘야지 그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광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브러쉬도 이렇게까지 많이 쓰는 이유가 다들 사용하는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요. 뭐 립브러쉬는 사실 뭘 써든 거의 비슷해서 르브아 걸 진짜 많이 쓰긴 하지만 또 여기에 그냥 굳이 소개를 하진 않을게요. 근데 립 블렌딩 브러쉬로 6309F 요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 크리니크 누드팝을 이렇게 듬뿍 묻혀요. 그리고 이 입술 외곽 쪽에 이 외곽을 좀 넓혀주면서 스머징 해주는 용으로 얘를 무조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가 그거의 찰떡이에요. 그래서 립 브러쉬 쓰는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드팝으로 입술 외곽 잡아주기 되게 괜찮거든요. 또 열띤 소개를 하다 보니 제 얼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홍조가 올라왔는데요. 요즘에는 브러쉬를 뭐 올리브영이나 쿠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연모 브러쉬가 인조모보다는 가격대가 있어도 여러 번 빨고 세척해도 크게 망가지거나 하지가 않아요.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완성하는 게 정말 브러쉬일 정도로 이왕이면은 한번 구입을 해둬서 진짜
오래오래 정말 대대손손 물려줄 정도로 잘 쓰시는 브러쉬 장만하기를 바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홍대 르부아 매장 방문해서 구입하는 거 추천드리고, 안 되시면은 온라인몰, 그리고 온라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는 캡처해서 르부아 DM으로 보내주시면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디테일하게 사용법 궁금하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이또 부탁드려요. 안녕. 우리 피디님 고생한 얼굴 한번 나와주세요. 고생했어요.